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르고 재미날 수 없다. 경제직설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자, 문서진 부대표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일단 주제부터 공개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야구와 기업의 연결고리. 야, 참 오랜만에 신나는 제가 주제네요. 예. 정말 신나시죠? 네, 완전 신나고 사실 있습니다. 저는 그 야구에 그렇게 광팬은 아니라서 네. 그 아마 오늘 두 분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네. 두 분의 판이 되지 않을까. 아, 예. 지금 굉장히 좋아하시죠, 두 분 다? 굉장히 좋아하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 전에 말씀드릴 것이 네. 물론 제가 맡은 기업의 파트도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두산 베어스 팬이에요. 그러니까 행여 다른 기업들 뭐 야구에서 뭐 전력을 얘기하거나 네. 뭐 삼성 준비하셨잖아요. 삼성 얘기를 하면서 제가 혹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쟤는 그냥 두산 팬이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두산 얘기를 이따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삼성 팬입니다. 네. 38년, 9년이죠. 동안에 어. 골수 팬이기 때문에 네. 저도 조금은 삼성에 좀 치우쳐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일단 미리 평가 방송이라는 미리. 걸 미리 제가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KBO입니다. 네? KBO예요. 뭐가 KBO. 저는 팀이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저는 다. 최대한 그 공정하게 네. 두 분이 뭐 싸우시더라도 중재는 뭐, 제가 해드릴 테니까. 저는 무슨 심판편을 듣는 아, 예, 저도 그런 줄 KBO라고 알았습니다. 하니까. 예. 자, 그러면 일단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 텐데 네. 제가 먼저 그동안 좀 역사적으로 야구와 그 기업들 간에 네. 해당 기업들 간의 어떤 묘한 평행 이론을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야구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야구 이야기 해요. 진짜요? 야구 이야기 맞아요. 한번 해주세요, 들어보세요. 그럼. 네. 자,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팀이 바로 한화입니다. 네. 한화가 탓하죠. 작년에 네. 6위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연초 성적 굉장히 좋았죠. 네. 작년 연초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연초에 난리였습니다. 막 선발 투수 다 거기다 뛰어요. 다 날았습니다. 막 나오고 막 그런데 하니까. 흔히 말하는 칡내발. 네, 칡내발 심했죠. 칡내발. 자, 오늘 굉장히 많이 치고 들어오시네요. 야구 좋아하신다고. 아니. 아, 자, 이 죄송합니다. 하나가 원래 그렇게 그 야구를 잘하던 팀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왜 좋은 성적을 냈을까?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하나그룹이 삼성그룹의 계열사 4개를 인수했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거. 김승현 회장의 사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자, 이런 거 있다 보니까 네. 갑자기 하나가 와, 좋은 성적을 기록하더니 결국 마감 뭐 6위에서 하긴 네. 했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굳이 끼워 맞추자면 그랬다 이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거는 계속 전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든 좀 이걸 연관 진료 끼워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주 앵커는 야구의 전반적인 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야구 팬들은 하나가 지금 작년에 6위했다 하면 그게 잘한 거야라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돈을 썼는데. 하나는 옛날 태평양 시절부터 차라리 그때 빙그레. 그때 시절이 더 나았지. 그렇죠. 하나는 6위 항상 약간 애증이라고 해야 되나 좀 네. 안타깝게 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자, 다음 기업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음 기업 제가 기아를 준비했는데 네. 기아도 사실 그렇게 야구를 잘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야구를 잘하는 팀은 아니었어요. 언제 말씀하시나요? 언제 예전에 해태 때 얼마나 잘했는데 해태 그때 왕조. 이종범 몰라요? 선동열? 그러니까 선동열 모르세요? 2000년대 이후를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예, 그때는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랬던 기아가 갑자기 2009년에 네. 우승을 거머쥡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진짜 네, 서프라이즈였어요. 정말 서프라이즈였는데 맞아. 그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K 시리즈가 출시가 됐어요. 네. K 시리즈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네, K 시리즈가 처음 출시됐던 게 2009년 10월이거든요. 와, 뭔가 좀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안 되는데. 안 돼요? 저는 K 되는 것 같습니다. 시리즈를 해서 KBO 리그에서 우승을 했다. 뭐 이렇게. 소름.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기아가 그러다가 한 2014년, 2015년이 되니까 다시 한번 성적이 좀 안 좋아져요. 근데 네.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엔저가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동차 판매량이 좋아지지 못했었어요. 아. 근데 올해 다시 얼만큼 올라왔냐면 5위까지 올라왔어요. 네. 지금이 어떤 상황이죠? 아무리 엔고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네.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는 기아가 잘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래서 기아가 승승장구해야지 우리는 또 잘 되는 거네요.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맨 앞에다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심심풀이 평행 이론이에요. 이걸 너무 법칙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다음으로 LG를 준비했는데
자, LG도 사실 순위가 높았던 팀은 아니었잖아요. 그랬던 LG가 4위를 기록했던 해가 있었어요. 그렇죠. LG는 4위 정도만 해도 정말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유광장바 있고 뭐 난리 났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네. 바로 2014년. 네. 2014년에 뭐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LG에서요? LG G3. 아, LG 역대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인기 있었던 스마트폰이었어요. 이 당시에 신기하네요. 이거는 좀 갤럭시- 신기하네요. 또 네, 들으니까. 갤럭시 네. S5의 판매량을 넘어설 정도로 G3가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때 LG 야구단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네. 좀 이제는 좀 수긍이가 아,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깨네요. 괜찮네. 네, 자, 이건 또 한 네. 가지,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할게요. 네. SK입니다. SK가 2009년에 2위를 했었고 2010년 1위, 2011년 2위, 2012년 2위 네. 계속 하늘을 날고 승승장구를 하다가 네. 2013년에 갑자기 6위로 떨어졌어요. 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그게서 태원 회장의 구속. 예, 이만수 감독이 부임을 했죠. 나도 그 생각 그 말하려고 했어요. 이만수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갑자기 성적이 훅 떨어졌죠. 코치 때는 너무 좋으셨는데 이 그러니까. 감독을 맡으면서 네, 훅 갑자기 훅 떨어집니다. 훅 떨어졌죠. 자,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희는 경제 방송입니다. 네, 네, 네. 경제와 야구를 연결짓기 위해서 저희가 네. 여기 모였어요. 알겠어요. 순간 네, 네. 사심 정 네, 알겠습니다. 네. 자꾸 이제 그 경기와 야구 네.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기업과 네. 연관을 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네, 돼요. 제가 이렇게 일단 5가지의 기업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 네. 두 분이 삼성 준비하셨고 네. 그리고 두산 준비하셨죠. 네, 어느 분 네. 먼저 하실래요? 아니 뭐 먼저 하시죠. 네. 삼성이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승자의 여유네요. 네, 이게 순위가 낮다 보니까 낮은 팀부터 네.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뭐 네. 제가 먼저 시작하죠. 저도 약간 평행 이론을 조금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저도 이걸 조사를 하면서 꽤 신기한 평행 이론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원래 지금 삼성전자 본사가 수원으로 이전을 했죠. 네. 네. 근데 삼성 라이온스도 원래 라이온스 파크로 또 이전됐습니다. 그죠.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걸 옮기겠고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거고 네.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제 삼성 라이온즈를 혹시라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 그리고 삼성 그룹에 대한 또 이제 쉽게 말해 경기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네. 우려감이 있는 부분인데요. 네. 자, 한번 이야기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반도체랑 휴대폰 말고는 믿을 게 없다. 네. 또 이 말은 지금 삼성 라이온스는 최영우와 이승현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지금 없죠. 네, 지금 네. 정확하죠. 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2분기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걸 보더라도 네. 대부분 반도체랑 스마트폰이 다 견인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업종들보다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삼성 라이온스 경기를 보더라도 지금 보면 사실 최영우가 다 해요. 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영우와 지금 이승현만 지금 뭘 하는 거지 나머지 애들은 다 안 해요. 어제도 같은 경우도 뭐 12점이나 냈는데 13점, 그러니까 6점이나 앞섰어요, 롯데한테. 네. 근데 13점이나 내주고 졌어요. 네. 이건 할 말이 없어. 네. 그렇죠. 네, 할 말이 없는 정도로 좀 안 좋은데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 뒤에 조금 한 번 더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 네. 뭐냐면 이건 말고 근데 그 다음에라도 이제 뭔가 좋아질 게 있으면 괜찮은데 네. 지금 근데 야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 기업 말씀하시는 얘기하시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삼성은 똑같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지금 이게 예를 들는 게 올해만의 문제라면 네.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근데 앞으로도 먹고 살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일단 유행하면 지금 현재 삼성 그룹도 그렇고요. 삼성 라이온스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구조조정이라는 이런 대의명분 아래 네. 계속 뭔가를 이제 조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삼성 그룹부터 이야기 드리면 일단 돈 되는 방산 부분이라든지 화학 부분을 다 팔았어요. 그렇죠. 다 떼어내버리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뭔가를 뭐 지금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지금 팔려고 하는 부분이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뭐 말은 좋습니다. 구조조정. 그런데 앞으로 돈이 될 만한 부분을 뭔가 쉽게 말하면 다 떼버린 거예요. 네. 일례로 지금 삼성 테크윈을 하나로 줬죠. 네. 근데 지금 딱 이전하고 나서 하나 테크윈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엄청 좋아져요. 네. 그다음 롯데케미칼 쪽으로 뭐 이제 이전시켰던 화학 쪽 부분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어쨌든 이 구조조정이라는 대의 명분하에 그래도 가지고 있는 지금 정상적인 사업들 뭐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네. 삼성 중공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것들을 일단 지금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건 그냥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돈 되는 거 다 뺐어. 네. 그럼 앞으로의 미래는 사실 마땅치 않는데 이 부분이 삼성 라이온스에도 비쌉니다. 오.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박성민과 나바로를 다 보내버렸어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경영의 효율화 이것 때문에 보냈는데 사실 그렇게 박성민과 나바로가 이게 뭐 야구 방송이 아니니까 뭐 네. 타점이 얼마고 이건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네. NC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걸만으로도 뭐 이미 네, 얘기가 저기 딱 끝났지. 그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소위 말하면 삼성 라이온즈의 지난해 타점에 네. 거의 뭐 한 3분의 1을 담당했던 이 두 선수를 보내버렸어요. 네. 그 돈 되는 사람을 보내버린 거예요. 네. 그 지금 실적이 나올 수 있냐, 그러니까 성적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네. 안 돼요. 지금 현재 삼성이 말루의 득점권 타율이 최하입니다. 네. 10입니다, 12. 어. 어제도 말루에서 점수를 못 내는 거 보니까 속이 답답합니다. 네. 아무튼 이게 뭐냐면 또 이 기업 자체가 예, 중요한 구조조정은 중요해요. 삼성 라이온즈도 어쨌든 뭐 프로야구 구단이니까 돈을 버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래도 맨날 지는 걸 보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물론 하나는 예입니다. 하나 팬들은 좀 부처님이라서 좀 다르지만 대부분 어쨌든 내가 가면 이기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오죽하면 지금 저희 딸내미,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도 네. 저 때문에 삼성 라이온즈 팬인데 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원래 삼성은 이렇게 맨날 저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해 도대체- 주시고 그랬어요. 아니야. 너 돌 때쯤엔 참 잘했는데 진짜. 요즘에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 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진짜 그러고 싶은 게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도 이렇다는 거죠. 네. 지금 그래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거가 그렇다면 오케이 구조조정은 그렇게 치더라도 그럼 네. 앞으로 치고 나올 뭔가가 있냐라는 건데 네. 이것도 똑같아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뭔가 신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네. 여기 이렇할 만한 성과가 없어요. 가시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뭔가 대형 M&A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삼성도 똑같아요. 지금 삼성 라이온즈요? 라이온즈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삼성의 신인이 예전처럼 많이 키워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지금 뭐 삼성 이 라이온스를 좋아하시는 팬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오죽하면 요즘은 2군 경기까지 챙겨본다. 왜? 오. 2군 경기에 뛰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1군은 올라올 건데 네. 그렇죠. 올라올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삼성 그룹들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거의 뭐 안정적인 사업 구조로 인해서 네. 모험을 안 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뭔가 사업 거래를 찾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삼성 라이온스도 똑같습니다. 5년 연속 계속 이제 최상위권을 절대 강자로 군림하다 보니까 네. 소위 말하면 기존의 주전 멤버들만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신인들을 많이 발굴을 못한 거죠.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삼성 그룹도 그렇고 삼성 라이온즈도 그렇고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인 네. 거죠. 삼성이 지금 뭐 6위인가요? 7위인가요? 아니요, 8입니다. 8위예요. 9위네요. 어제 롯데한테 져서 9위입니다. 역전패했습니다. 9위까지 떨어졌어요. 네. 10개 구단 중에 9위인데 우리 코너에서 너무 삼성 비중이 커지는 것 같아서 약간 현재 시즌 1위로서 약간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자, 그러면은 네. 잠시 그러면 시즌 1위로 넘겼다가 혹시 네, 더 하실 말씀 아니요, 있나요? 없습니다. 아니, 저도 그 공감하는 게 삼성전자와 삼성 네. 라이온즈 얘기해서 이제 이승엽, 최영우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고참들은 밑에 후배들을 좀 이끌어주고 이렇게 네. 해주는 것도 네.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제3자의 입장에서 네. 봤을 때 네. 이승엽은 그리고 최용우 선수는 자신들만 잘하면 돼.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잘 나가면 네. 삼성 디스플레이도 잘 나가고 SDS도 잘 나가고 낙수 효과가 좀 있으면 네. 좋은데 네. 사실 그게 기대만큼 지금 안 맞아요. 좋다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어. 또 한 가지 제가 번뜩였던 평행 이론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아무튼 힘을 많이 실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실적 잘 나오잖아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라이온스 경기를 가잖아요. 어. 직관. 네. 직관을 하면 무조건이겠죠. 거의 무조건 예.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승리 요정. 네, 예. 승리 요정.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평행 이론이 있다 네.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제 두산 네. 왜 웃으세요? 아니에요. 그 저기 지금 저희 두산은- 네. PD가 자꾸 뭐라고 해갖고 자 일단은 그러면 두산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PD는 알겠습니다. 참고로 LG 팬입니다. LG LG는 그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냥. 지금 여기서 나올 얘기입니까 LG가 지금 두산 자 삼성보다 낫답니다. PD가. 자, 일단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네. 언제적 LG가 이렇게 기어 자, 올랐는지. 너무 네. 지금 흥분하셨어요. 네, 잠깐 정리를 할게요. 네. 이제 삼성에 대한 이야기 저기 PD님도 LG 이야기 그만하시고요. 자 이제 두산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잠실의 주인으로서 네. LG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건 못마땅합니다만 아무튼 제 소주제부터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삐지까지 깔아주시네. 퍼스분 야구 최강 두산 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 두산 같은 경우에 뭐 삼성 그리고 다른 여타 네. 이제 구단 같은 경우에는 선발 라인업 딱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백업 라인업 딱 나오잖아요. 두산은 누가 백업이고 누가 선발이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선발이 약간 피곤하면 백업이 올라왔는데 얘 원래 선발 아니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아, 네. 작년까지 삼성이 그랬는데. 그렇죠. 그건 인정해요. 네. 작년까지는 삼성이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3위로 페넌트 레이스를 마쳤다가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가서 우승을 하면서 네. 이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뭐 단연 독보적으로 진짜 인정합니다. 독보적입니다. 5게임 차 이상 어. 2위와의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면 거의 한 100승 하겠던 추세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레이스대로라면 이제 100승도 가능한 지금 레이스 그냥 쳤다 하면 그냥 자, 그만. 그냥 기업 이야기를 하세요. 기업 김영롱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그냥 두산 야구 아. 잘하는 건 알겠어요. 그냥 기업 이야기 하세요. 기업. 너무 김재환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선발 생각도 못한 사람인데 또 갑자기 올라오면서 김재환 하면 제가 이야기 할 게 있어요. 할까요? 그 이야기 할까요? 하지 제가 마세요. 정리할게요. 자, 제가 정리할게요. 네. 지금 야구 이야기로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거기에 기업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두산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여기에 기업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야만은 뭐냐면 그러니까 화수분 야구 그리고 선발과 이런 백업의 구분이 크게 없다. 다 탄탄하다. 뭐 네. 이런 건데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페넌트 레이스에서 물론 상위권을 했습니다만은 참 질 때도 많았어요. 특히 가장 자존심이 상했던 것은 LG한테 질 때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적이 급반전 했듯이 네. 뭐 팀 승률도 급반전했고 어. 실제로 두산 그룹 내에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조 한 7천억 원 이상 적자를 봤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연말이 되면서 이제 구조 조정하고 이제 뭐 이렇게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네. 보니까 올해 1분기에 갑자기 흑자 전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흑자가 제대로 된 흑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사람 팔아서, 잘라서 한 거잖아. 사람 팔아서 아니 막 야구는 이렇게 하수분 하는데. 야구인데 네. 기업은 하수분이 아니에요. 기업은 그냥 아예 다 뽑아버려 있는 것도 사람은 다 그건 인정합니다. 뽑아버리잖아요. 네, 예. 그건 인정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기업이 그냥 야구를 배워야 돼. 한때 막 두산 네. 구단 막 팔 수도 있다고 작년에 막 어. 그런 얘기도 너무 재정이 안 좋으니까 네. 그 그렇게 두산 하니까 그룹은 내가 할 말이 CEO를 김태형 감독을 CEO로 오히려 앉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두산 그룹 회장을 지금 우리 최 회장님께서 얼마나 지금 섭섭해하시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시면. 박 회장님 아니십니까? 박은만 회장님. 박은만 회장님. 네. 아무튼 뭐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진짜 이제 드라마틱한 실적 반등을 했는데 두산 그룹 자체가 이렇게 실적 반등을 하는데 가장 큰 네.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역시 얘기해 주신 대로 그래요. 이제 건강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 조정하고 그러니까 사람 많이 잘라서 한 지분 거예요. 팔고 네, 그러니까. 막 잘라낼 거 잘라내고 네. 알짜 기업들도 많이 팔았어요. 이 부분은 야구단과는 좀 다르죠. 네. 사정 자체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중국 시장에서 굴삭기 판매가 좀 늘어난다라는 것 정도인데요. 그리고 이제 두산 밥캣 네. 자회사다 보니까 진짜 그거 네. 하나 믿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믿고 네. 있는 모습인데 어쨌거나 얘를 통해서 두산 그룹 전체 실적이 그나마 좀 흑자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두산 건설 같은 경우에도 네. 좀 이런 흑자 전환을 많이 도와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뭐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뭐 계속 성장세나 안 그러면 실적을 이렇게 제가 잘 포장하고 싶은데 두산 그러면 솔직히 좀 힘들어요. 두산 네.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긴 한데 하나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네. 두산 밥캣 상장입니다. 네, 상장. 네. 시장에서 한 4조에서 5조 원 정도 이제 시장 가치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가치도 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네. 이제 그 기업 그러니까 야구 관련 이야기가 아니라 네. 사실 너무 부풀렸어요. 그건 있죠. 사실 네. 두산 마켓 관련 부분은 이게 4조 5조가 나올 만한 구글은 아니죠. 왜냐하면 네네. 지금 그러니까 두산 마켓이 주력하고 있는 미국 쪽이 물론 괜찮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미국 쪽 부분에서도 약간은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약간 하향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걸 사실 IPO로 해가지고 4조 5조 받겠다는 거는 그냥 돈 좀 내달라는 거죠. 그렇죠. 돈 좀 내달라는 거니까 네. 제가 네. 거의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좀 많이 진행을 했는데 사실 기업의 움직임과 그 야구단의 움직임을 비교를 하는 것은 어떤 약간의 흥미 위주지 이것이 그럼요. 법칙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건 그렇죠. 아니기 네. 때문에 사실 두산에서도 올해 초에도 사람이 미래다라면서도 사람을 그렇죠. 또 많이 자르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네. 반드시 우리가 같다고만 생각을 할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롯데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네. 지어. 두산은 여기서 끝내는 건가요?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야구 하실 거면 그 XTN 가서 하십시오. 그렇죠. 스포츠 채널에 가셔서 하셔야죠. 롯데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아쉽네요. 사실
두산과 비슷하게 롯데도 어떤 롯데 그룹의 움직임과 롯데 팀의 움직임을 뭐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봤냐면 일단 작년에 8위를 했고 올해 5위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작년과 올해 둘 다 그렇게 썩 좋은 성적 같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팀이 너무 못해서 롯데가 좀 올라간 것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롯데그룹 요즘에 전방위적인 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검찰 수사 받고 있죠. 네. 자 그리고 롯데 호텔 롯데 네. 호텔 롯데 상장도 지금 거의 예, 무기한 그렇죠. 연기가 예. 된 상태고요. 작년에 8위를 했을 때 그 당시에도 제2 롯데월드 때문에 말이 참 많았었어요. 네. 지금 뭐 롯데월드 때문에 집안이 침하되고 있다, 땅 꺼진다, 거기다 네. 수족관에서 물 샌다, 영화관 무너질까 봐 영화도 못 보겠다. 그래서 개장을 했다가 폐장을 했다가 막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근데 굳이 이런 어떤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네. 굳이예요 말씀드렸어요. 네. 굳이 찾아보자면 올해 초에 보면 그래도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 1인 체제로 거의 완성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뭐 승소는 계속 네, 했으니까. 그리고 네. 호텔 롯데도 그 당시까지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최고의 인기로 막 최고가의 막 공모가로 상장을 성공적으로 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네. 그런 거 보니까 약간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팀이 롯데가 아닐까. 항상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롯데는. 그랬어요. 네. 작년에도 롯데자이언츠 선수단 CCTV 파문으로 엄청 그렇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분위기 팍 죽었었다가 네. 뭐 감독 바뀌고 뭐 코칭 스태프들 바뀌고 하면서 네. 그나마 좀 반등했는데 잘 해보자 네. 네. 정도.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야구단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다 끝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결론을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까요? 네. 뭐, 먼저 제가 하실래요? 먼저 할까요? 먼저 하세요. 예. 일단 저는 사실 뭐 삼성 그룹도 그렇고 네. 삼성 라이온즈한테도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진성 단디해라. 아, 네, 반대해라.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단 삼성그룹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반도체와 스마트폰 쪽에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너무 안 합니다. 네. 너무 안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투자를 좀 하시라는 거. 그나마 이제 조금 제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면 그래도 이제 OLED 쪽과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 조금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네.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AI 쪽으로 조금 더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 좀 네. 늦었지만 어쨌든 지금 어쨌든 한다는 부분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삼성 라이온즈 쪽이라도 하면 아직 안 늦었습니다. 예, 투자를 해야지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투자를 하면 제발 내년에 채용우를 보내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롱 앵커 네. 말씀해 주세요. 뭐 다른 팀들도 다 단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독주하다 보니까 약간 네.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제 결론직설 이렇습니다. 야구는 흐름, 그리고 실적도 흐름라고 했어요. 야구는 흐름의 스포츠예요. 네. 갑자기 흐름이 좋아가지고 대량 득점이 나올 때도 있고 득점 나올 것 같은데 흐름 끊겨가지고 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실적도 물론 이제 건전하게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매출이 늘어나서 실적이 두산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흑자 전환을 하고 또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 어쨌거나 기대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런 흐름대로 실적 개선도 이제 좀 건강하게 재정 건전성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와 함께 두산 뭐 우승 올해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사실 저희가 오늘 기업과 야구단의 움직임을 비교해 드렸던 게 묘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흥미롭게 다뤄보고자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물론 기업이 잘 될 경우에 굉장히 잘 나갈 경우에 투자도 많이 할 수가 있고 그 자금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 별개의 일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예, 있어요. 네, 맞아요. 있긴 네. 있어요. 하지만 이걸 갖다가 그러면 야구단의 성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죠. 네, 개그는 개불일 뿐 절대 따라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문서진 부대표, 김영로 앵커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